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 강의 네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자, OX 90점 넘겨야겠죠? 자, 힘내주시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형 법정주의. 자, 신체의 자유가 실체 보장, 절차 보장이 있어요. 실체 보장에서 재형 법정주의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자, 헌법상 평등권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일반 평등권 하나 있고요. 특별 평등권 한 2개 있는데 뭐가 있죠? 자, 일반 평등권은 11조에 있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얘랑 똑같은 시일 똑같이 보장돼야 되죠. 일반 평등. 그다음 특별 평등은 특별히 더 많이 보호해라 이런 건데 근로의 권리하고 가족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관계에서는 여자하고 연소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가족 관계는 뭐 당연히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있겠죠. 이게 특별 평등입니다. 2개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11조 일반 평등권의 의미. 자,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금지한다 돼 있는데 이 법 앞에라는 게 법 적용이에요, 내용이에요. 차별 금지라는 게 자의적인 거 금지입니까? 합리적인 것도 금지가 되는 겁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OX. 자, 법 앞에라는 거는 그 법을 적용하는 행정부, 사법부도 평등을 지켜줘야 되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자도 법 내용도 평등에 맞게 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 내용 평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차별금지라는 거는 자의적 차별이 금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금지되지 않습니다. 자의적 차별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평등이라는 게 똑같이 해준다 이런 건데 절대 평등이에요? 상대 평등이에요? 하형적 균등입니까? 상형적 평등입니까? 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절대 평등이 있을 수 없죠. 상대 평등인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합니다. 상대 평등이고요. 자, 하형적 균등. 너도 공부하지 마. 나도 안 할게. 우리 다 대학 가지 말자. 그런 하형적 균등이 아니고 너도 열심히 해라. 나도 열심히 할게. 상형적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가 있는데요. 자, 32조 근로관계에서 특별평등권 조항이 있죠. 특별평등권 조항이 있는데 이 근로관계에서 보호가 되는 사람은 누구? 여자, 연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공자 유가족, 상위군경, 유가족, 전물군경 유가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8개를 다 보호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보호하는 게 좋은 건데 헌법에 써 있는 사람은 몇 명? 그러니까 헌법에 써 있는 사람 몇 명이 몇 명? 자, 몇 명? 이렇게 해죠. 헌법에 그 여자 연소자는 있는데 장애인 없어요. 그렇다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호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로관계에서의 보호는 없어. 헌법이 없고. 그 다음에 헌법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이 있는데요. 유가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제 배웠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게 원래 동그라미였거든. 동그라미였다가 판례 변경하면서 X로 바뀌었어요. X 바뀌었고 유가족에 보호되는 경우는 전물군경 유가족만 보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공자나 상위군경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가족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물군경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사람 보호가 안 되니까 대신 유가족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답은 5개였습니다. 자, 평등권에 대해서 이제 평등권 침해가 있는 점 심사를 할 때 기준이 2가지가 있잖아요. 자, 원칙은 어떤 기준? 예외적인 기준은 어떤 기준? 하나, 둘. 뭐 있어요? 자, 원칙은 뭡니까? 자의금지 원칙 심사하죠.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지만 자의적 차별은 금지된다. 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심사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평등권 심사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거? 여자,
연소자, 유공자, 상위 군경, 전물 군경, 유가족 5개. 그 이제 혼인 가족 관계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특별평등권 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었을 때 쟤는 되는데 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너무 중대한 제한이야. 이럴 때. 요거나 요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는 비례 원칙 심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은 자의금지, 예외적으로 비례 심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평등권 자의금지 원칙 심사 방법 뭐가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2, 3. 단계별로. 1. 뭐가 있어야지. 2. 근데 또 뭐가 있어야지. 3. 그게 어떻게 해야지. 1, 2, 3. 어떻게 됩니까? 일단 비교 집단이 존재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비교 집단 존재해야 되고 차별이 있어야 돼. 남자는 군대를 가는데 여자는 군대를 안 간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죠. 그럼 이게 자의적인 차별이라면 위헌이지만 합리적 차별이라면 합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지적 능력에 관한 취업 제한이라면 이건 남자건 여자건 지적 능력 똑같은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자의적 차별이라면 위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군대라는 건 이제 신체 능력에 따른 차별이죠. 남자는 신체가 건장하니까 군대 가라. 여자는 약하니까 군대 가지 마라. 이렇게 신체 능력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헌되는 거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별평등권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 심사범법은 어떻게 돼요? 1, 2, 3, 4. 목수해법. 이건 쉽죠. 네, 목수해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 기본권 심사랑 똑같이 목수해법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10% 할당제인데, 그럼 이제 지금 여성 공무원이 예를 들어 5%밖에 안 돼요. 그럼 10%가 될 때까지 여자를 막 계속 뽑아주는 겁니다.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뽑아주는 걸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하는데, 왜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왜? 여자의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10% 될 때까지. 그럼 시험 보는데 기회가 똑같이 제공되는 겁니까? 아니야. 남자는 평등한 기회를 못 받아요. 10% 될 때까지 무조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남자에 관한 역차별 아닙니까? 남자가 차별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왜 괜찮냐면 항구적으로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10% 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합헌 넣을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정리 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근로관계에서 여자, 연소자, 유공자, 상위 군경, 전물 군경, 유가족 5명에 대해서 특별히 더 보호해라 특별평등권 규정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자의금지로 심사합니까? 비례 원칙으로 심사합니까? 그 다음 심사하는 정도는 완화 심사예요? 엄격 심사예요? 자, 1번, 2번 정답. 자, 비례 원칙 심사를 하게 되고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헌법에서 남자랑 여자가 있으면 여자를 보호하라 그랬죠. 그 여자를 보호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를 보호하지 않고 남자를 보호했습니다. 가산점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헌법을 잘 지켰더라면은 완화 심사로 합헌이 나올 텐데 헌법에 시킨 걸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엄격한 심사를 해서 위헌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여자 근로관계니까 특별평등권 비례 심사하게 되고요. 헌법에서 여자를 보호하라 그랬는데 남자한테 가산점을 주고 있으니까 헌법을 잘 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완화된 심사로 합헌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로 위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 유공자한테 가산점을 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 근로관계에서 국가 유공자도 특별평등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의금지 심사, 비례 심사. 그리고 심사 정도는 완화된 심사, 엄격한 심사. 이제 어떤 거예요? 자, 비례 원칙 심사를 해줘야 되고요. 완화된 심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있고
유공자가 있으면 헌법에서 유공자를 대우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유공자한테 가산점을 줬잖아요. 헌법을 잘 지켰죠. 지켰으니까 합헌으로 가줘야지. 합헌을 가주려면은 엄격하면 안 되고 완화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례 원칙 완화 심사로 합헌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가 유공자 가족 가산점 제도입니다. 자, 국가 유공자 가족에 관한 그 평등은 일반 평등, 특별 평등. 그러면 자의 심사, 비례 심사 어떤 거예요? 일반 평등이죠. 근데 비례 원칙 심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공자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호를 해주는데 일반 가족은 특별한 보호가 없어요. 없으니까 일반 평등은 되는 거예요. 일반 평등. 그럼 일반 평등이면은 원래 자의금지 원칙 심사가 원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례 원칙 심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 평등은 아니지만 공무단위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비례 원칙 심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위헌 결정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반인이 있고 유공자의 가족이 있다. 헌법에서 누굴 특별히 보호하란 말은 없어. 똑같은 보호야. 똑같은 보호. 근데 얘한테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얘는 공무원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 평등이지만 기본권 중대한 제한이 초래됐죠. 그러니까 비례 심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위헌 결정해야 되니까 엄격 심사해야 되겠죠. 위헌 떨어진 겁니다. 이게. 자, 신체 자유가 이제 실체 보장이 있고 절차 보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헌법정주의 실체 보장 중에 이거 하나 봅니다. 자, 이거 배웠던 건데, 자, 법률주의라는 것은 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한 대로 해라. 이 법이 무슨 법? 의한, 근거한. 근거한이죠, 근거한. 예, 근거한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로서 광범위한 표현을 하고 나서 판례로 보충해서 명확해집니다. 명확선칙 합치예요, 위반이에요? 법률은 이제 애매하지만 판례로 명확해지니까 명확선칙의 합치가 된다고 봐야겠죠. 자, 음란 같은 거 있죠? 법률에 음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애매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기 노출이라고 명확해지죠. 그럼 명확한 겁니다. 자, 소급입법 금지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진정소급입법은 뭐죠? 부진정은 또 뭐예요? 자, 진정이라는 거는 완성된 사실에 적용되는 거고요. 부진정은 진행 중인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거에다가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완성된 거에 적용하는 게 진정 소급입법, 진행 중인데 적용되는 게 부진정 소급입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은 소급을 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에 대해서. 근데 부진정은 소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소급이 아닌 가짜입니다. 가짜. 예,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진정, 부진정, 소급입법 허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완성된 사실이 있는데 새로운 법률을 정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진정, 소급입법 원래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상할 수 있었던 친일파, 공익의 필요성이 큰 내란죄 이런 건 허용되죠. 예외적으로. 자, 부진정이라는 거는 진행되고 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하는데 이건 소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소급처럼 보이지만 소급이 아닌 가짜다. 부진정이다. 소급이 아니니까 허용되겠죠. 다만 이제 너무 갑자기 적용해버리면 당사자 신뢰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과 규정, 유예 규정을 두면은 합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일사보지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 번 심리하지 말라는 건데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중 위험을 금지하는 거예요? 둘째 뭐를 금지하는 겁니까? 처벌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법하고 독일법 실체법주의에 따르면 이중 처벌 금지가 되는 거고요. 미국 절차법에 따를 때 이중 위험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더블 제퍼디 영화 봤었죠. 그게 위험 금지거든요. 우리나라 일사보제리는 처벌 2번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중처벌 금지라는 거는 뭐를 2번 금지한다는 거야? 처벌.
형벌을 2번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재를 다 2번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형벌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 2번 하면 안 돼. 일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과 형벌은 안 되는데 형벌과 보완처분, 형벌과 행정제 이건 2번 해도 이거랑 이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자, 연좌제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달아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건데 금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친족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까? 자, 배우자가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배우자가 선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나도 후보자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족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되지. 안 되지. 선생님, 근데 왜 배우자가 한 거는 왜 후보자도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거는 친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선거 운동을 할 때에는 배우자랑 후보자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배우자가 하는 걸 후보자가 모를 리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 선거 범죄에 너도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 보는 거예요. 네가 관여한 거로 책임지는 거지 연좌제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처벌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2개 잘 비교해야 되고요. 자, 90점 이상 맞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4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